자, 여러분, 요즘 어디에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쩌면 조금 무섭기까지 한 주제를 명확한 데이터로 싹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워킹날렌지에 올라온 수라지 스리니바산 교수의 최신 연구 보고서입니다. 방대한 연구 결과를 핵심만 딱딱 떨어지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말이었죠. 챗 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솔직히 우리 다들 속으로 한 번쯤 내 밥그릇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과연 여러분의 직업을 완전히 대체해버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까요? 오늘 이 데이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할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먼저 AI가 노동시장에 준 충격을 살펴보고 자동화와 증강의 차이점, 그리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시너지를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플레이북, 즉 생존 전략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I가 노동시장에 던진 충격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의 등장은 일터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존재론적 불안감을 가져왔죠.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로 효율성을 극대화할까 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산업군의 직장인들이 진짜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불안감,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자동화와 증강의 대결 구도입니다. 자, 이제 진짜 팩트체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라는 괴담과 실제 현실을 좀 분리해봐야 하는데요. 이 두 숫자의 극적인 대비에 주목해 보시죠. 구조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의 채용 공고는 실제로 13%나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분석적이고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한 직종의 수요는 무려 20%나 훌쩍 뛰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를 도구 삼아서 사람의 능력을 뻥 튀겨줄 수 있는 일자리는 지금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실은 데이터의 흐름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챗 GPT가 출시된 시점을 기점으로 일자리의 운명이 위아래로 확 벌어지면서 교차하는 현상,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노동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증강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도 섞여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필요하고 고유의 실무 기술이 반드시 같이 버무려져야 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인간의 뾰족한 판단력이나 사람 대 사람의 소통 능력이 AI라는 슈퍼툴을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는 바로 그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 격변의 시대에 대체 누가 밀려나고 있는가? 취약성 존입니다. 자동화 지수 데이터를 보면 좀 뼈아픈 현실이 보입니다. AI 대체 위험에 취약한 역할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가장 취약한 순위를 보면 서신 사무원 같은 직업들이 가장 타격을 입기 쉬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채용 공고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이 다름 아닌 금융과 기술 산업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곳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바로 이 7% 감소입니다. 고용주들이 이제 이런 취약 직무를 뽑을 때 예전처럼 다양하고 많은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곧 그 직업 안에서 인간이 책임지고 해야 할 역할의 파이 자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자, 우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섹션, 시너지 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툴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 입지를 탄탄하게 넓히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겠죠. 증강지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사람의 고도의 개입이 꼭 필요한 직업들, 예를 들어 데이터 가장 상단에 위치한 가정의학과 의사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직업들은 AI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AI 덕분에 본인들의 역량에 날개를 달 준비가 완료된 직군들이죠. 스리니바산 교수는 구체적으로 미생물학자나 임상신경심리학자 같은 진군을 꼽았는데요. 금융 애널리스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들 AI를 써서 그 어마어마한 시장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겠죠.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그 최종적인 투자 결정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전적으로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의 고도화된 전문성과 판단력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섹션, 미래를 위한 플레이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가 당장 내 커리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구진이 아주 명쾌한 로드맵을 던져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직무가 자동화에 조금이라도 취약하다면 판단력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계가 절대 못하는 기술을 진짜 시급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군이 뭐든 상관없이요. AI를 다루고 프롬프트를 찰떡까지 작성하는 AI 리터러시 향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 생존 요건입니다. 결국 인간과 AI의 협업을 마스터하는 사람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스리니바산 교수의 뼈 때리는 조언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기업은 생성형 AI를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증강의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의 회사는 단순히 인건비를 깎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증강된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 도구를 쥐어주고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확실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